자, 21장 주당 이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당 이익, 이 주제는 어떤 이론적인 내용보다는 대부분의 시험 문제가 계산하는 형식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챕터 21장, 이게 좀 길게 강의하면 좀 한없이 길어질 수 있거든요. 좀 지겨운 감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21장을 정리하는 것을 이번 강의에 목표로 하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당 이익. 자, 주당 이익 흔히들 EPS라고 이야기합니다. Earning per share 해가지고 이익을 쉐어, 주식수로 이렇게 나누게 하면은 그 결과가 주당 이익이라고 하고, 그래서 여기서 주당은 보통주 1주에 대한 보통주 기속이익이 얼마인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보통주 기속 당기순이익이라고 하는 개념은 여기 이제 그 당기순이익에서 우선주에 배당될 부분을 차감하고 나머지 보통주에게 귀속될 수 있는, 이게 보통주한테 배당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보통주한테 귀속될 수 있는 부분이 얼마일까, 그러한 계산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EPS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크게는 기본 EPS가 있고요. 기본 EPS는 지금 여기 우선주 배당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보통주에게 귀속될 수 있는 당기순이익을 주식수, 보통 주식수로 나눠준 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현대사회에 와가지고 기업이 이제 보통주로만 이제 자본을 조달하는 것이 아니고 좀 복잡한 금융상품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 자금을 조달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 보통주하고 유사한 또는 보통주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동원해서 이렇게 그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기본 EPS가 어디까지 낮아질 수 있는지 워스트 케이스를 계산해 보는 게 희석주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제 이번 챕터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주당이익이 어디에 쓰여지는 것인가? 주당이익은 일단 기업 간 비교에 쓸모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조그만 회사는 일반적으로 이익이 적게 나고 큰 회사는 이익이 많이 나고 그게 당연한 거죠. 그러나 자본 대비 이익을 얼마나 창출했는가, 그런 관점에서는 주식 한 주당 이익이 얼마인지 측정하는 이 EPS 개념이 아주 유용한 측정치가 되겠어요. 그래서 단순히 작은 기업하고 큰 기업을 단기 순이익을 비교할 게 아니라 그 양기업의 EPS를 서로 비교하는 게 의미가 있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기업의 이 그 자본 구조는 계속 바뀌죠. 이제 그 보통주를 추가로 발행해서 주식 수가 바뀌기도 하고, 그렇게 자꾸 이제 자본 구조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을 고려하면은 전기하고 단기의 이익이 서로 비교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금액 서로 비교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EPS 기준으로 비교하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기간별 비교에서도 유용하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제 여기 PER라는 용어를 알 거예요. 이게 PER가 프라이스, 주가 이야기하는 거고요. 여기 earning은 이제 EPS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를 EPS로 나누면은 그걸 PER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흔히들 이제 저퍼주다 그런 이야기 하는데, 이게 이제 그 기업의 earning의 주당 이익에 비해서 기업의 주가가 이렇게 낮게 평가된 경우를 저퍼주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EPS는 이런 식으로 그 주식 투자와 관련해서 사용되는 경우가 자주 있어요. 그 내용은 여기 주식 상담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기업의 배당 성향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주당 이익이 얼마인데, 즉 EPS가 얼마인데 그 중에 뭐 얼마가 배당된다. 가령 이제 배당 성향 100이면은 100%면 어떻게 돼요? EPS 전액을 배당했다, 그런 말이 되겠죠. 그런데 배당 성향이 낮을수록 그 EPS 가운데 배당되는 금액은 적고 기업에 유보해 두는 금액은 그만큼 많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EPS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953페이지 아래쪽에 보면은 example 1이 있습니다. 그래서 example 1의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이게 그 네이버에 이제 지식인이라는 거 있죠. 그래서 네이버 지식인에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어요. 자기가 주식을 이 종목으로 갈지 저 종목으로 갈지 고민된다,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네이버 지식인이 이 EPS를 활용해 가지고 결론을 내려줬어요. 자, 그 내용을 한번 보면은요. 자, 질문해 가지고 아래 example 1에 질문해 가지고 제가 지금 D자동차 200주, 현대자동차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기아자동차 650주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만 보유하려는데 어느 주식을 매도하고 어느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지시광이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은 A자동차는 오늘 종가 21,700원입니다. 최근 증권사 리포트에 따르면 2010년 A자동차의 추정 EPS는 earning per share에서 주당 이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EPS라는 말, EPS는 약 3,600원입니다. per가 10배 적용되면은 A자동차의 적정 주가는 36,000원입니다. 현재 가격 대비 약 66%의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증권사가 보수적으로 잡은 A자동차의 목표가는 27,000원입니다. 따라서 현재가 대비 약 24,000원의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한편 D자동차의 오늘 종가는 11만 6천원이며 최신의 증권사 리포트에 따르면 2010년 예상 EPS는 약 11,000원 정도로 per 10배 적용 시 D자동차의 적정 가격은 11만원입니다. 따라서 D자동차는 현재 적정가라고 보여집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두 종목에 똑같은 기준을 적용 시 D자동차보다 A자동차의 상승 여력이 더욱 큽니다. 따라서 결론은 D자동차는 매도하고 A자동차는 보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 EPS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할 경우가 많이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자, EPS 뭐에 써먹느냐? 기업 간 비교, 기간별 비교 이런 데 유용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기본 EPS가 있고 그 다음에 희석 EPS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기본이 있고 희석이 있다, 이런 이야기 하고요. 요 이제 EPS가 단기 순이익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게 보통이에요. 근데 혹 가다가 기업이 갖고 있는 공장 중에 하나를 폐쇄했다. 가령 이제 기업이 A, B, C, D 공장이 있는데 그 중에 D 공장을 폐쇄하기로 했다. 그러면은 그 폐쇄하는 D 공장의 영업손익하고 폐쇄로 인한 그 자산 처분, 그 폐쇄로 인한 매각 예정 비유동 자산의 그 세후 처분 손익, 이 두 가지를 합해가지고 그걸 이제 중단 영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 중단 영업이라 이익이라는 거는 이제 폐쇄하는 그 D 공장과 관련된 손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나머지 A, B, C 공장에 대한 손익은 이제 계속 영업이다, 이렇게 표시될 텐데요. 그래서 중단 영업이 있는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영업이익도 있고 중단 영업이익, 그다음에 단기 순이익 이렇게 표시가 될 텐데, 통상적으로 이제 단기 순이익 이것만 사용하지만은 중단 영업이 있는 경우는 중단 영업에 대해서도
기본 EPS, 그 다음에 희석 EPS, 그 다음에 계속영업이익에 대해서도 기본 EPS, 희석 EPS 이렇게 산정을 하게 되겠어요. 자, 희석 EPS는 뒤에서 배우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EPS가 이제 earning을 쉐어 수로 나눠준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earning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게 이제 보통주 당기순이익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보통주 당기순이익은 이제 포괄손익계산서를 보면은 이렇게 매출액부터 쭉 해서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 이렇게 있죠. 그리고 법인세 비용이 있고 뭐 계속영업이익, 보통은 여기서 이제 당기순이익이 이렇게 바로 나오는데, 이렇게 공장 폐쇄가 있으면은 뭐 계속영업이익, 그 다음에 세후 중간영업 손익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당기순이익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당기순이익을 우선주를 발행한 회사는 대부분 우선주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배당해야 되는 금액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주 배당금을 차감한 당기순이익의 나머지 금액을 보통주 귀속 당기순이익이다. 보통주 귀속 당기순이익이다. 여기는 그냥 단순하게 보통주 당기순이익 이렇게 썼는데,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 보통주 당기순이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EPS 계산할 때 기본 EPS의 분자값은 여기 보통주 당기순이익을 의미해요. 즉 당기순이익에서 우선주에게 배당할 금액이 있는가, 그걸 차감한 게 EPS 계산에 분자에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 간단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뒤에 다시 자세한 이야기는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분자값은 약간 복잡한 경우도 있지만은 뒤에 약간 복잡한 경우가 나오는데, 분자값은 그렇게 어렵게 계산되지 않고요. 분모값이 좀 계산이 어려워요. 분모값이 이제 주식수죠. 주식수. 보통주 주식수로 나눠준 건데요. 근데 보통주 주식이 기중에 뭐 정자가 있다, 뭐 전환사채가 보통주로 전환했다, 뭐 이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이게 주식수가 일정하지가 않고 단기 중에 이렇게 꾸불랑꾸불랑한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 각 시간 가중을 반영해서 그 평균치로서 반영을 하게 돼요. 이런 개념이 앞에 차익원가 자본화 거기에 가면은 차익금을 연평균한다 이런 개념 공부했었죠. 또는 적격자산 투자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할 때 단순히 기말금액 가지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적격자산의 연평균금액 산정하죠. 그래서 그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단기중 보통주 변동을 감안해가지고 이걸 이제 다리미질 해가지고 평평한 금액을 구한다는 거죠. 평평한 금액. 그래서 가중평균한 금액을 적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유통보통주식수를 적용하게 돼요. 이게 그럼 유통보통주식수의 상대 개념이 그 자기주식이거든요. 자기주식은 유통주식이 아니죠. 발행한 전체 주식 가운데 가령 이제 삼성전자가 삼성전자 시중에 유통되는 삼성전자 주식을 샀다 이러면은 그게 자기 주식이죠. 그래서 유통되지 않는 자기 주식을 제외한 유통되는 주식을 기준으로 측정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주식은 주주로서의 아무런 권리도 없고 배당을 받을 것도 아니고 발행했지만은 죽어있는 주식하고 똑같기 때문에 자기 주식은 제외한 유통 주식만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분모값은 가중평균 유통 보통주 주식수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되고요. 여기 이제 요 분모값을 계산할 때 원칙이 있는데요. 자, 956페이지 아래쪽에 보면은 3 가중평균 유통 보통 주식수 분모 해가지고 양갈로 이래 유통 주식수 산정의 일반 원칙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요 유통 주식수라는 걸 어떻게 산정하느냐, 이게 이제 여기 당기순이익이 안 들어가고 당기순이익에 우선주 배당금 등을 차감하면은 이게 기본 EPS인데,
단기 순이익이 안 들어가고 계속 영업이익이 들어가면은 이게 기본 주당 계속 영업이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 요것만 차이가 나죠. 단기 순이익을 넣느냐 계속 영업이익을 넣느냐 이제 그런 차이에 불과하고요. 자, 품목값을 보면 이 품목 적용하는데 우선적인 원칙이 뭐냐 하면은 기초 유통 주식수에다가 주식수 변동 있으면은 이런 것들을 다 시간 가중해가지고 가중평균 유통 주식수를 구한다는 거고요. 여기에는 일반 원칙이 뭐냐 하면은 이게 이제 경제적 자원이 유입되거나 유출되는 그러한 주식수 변동을 반영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이제 단기 중에 기초에 10,000주였는데 7월 1일 날 2,000주 유상증자를 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6개월간 10,000주가 지속되다가 7월 1일부터 이제 12,000주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 공정가치에 의한 유상증자는 납입일부터 분모에 플러스 돼야 돼요. 네. 그리고 반대로 그 돈 주고 시중에서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그런 경우가 있겠어요. 그래서 자기 주식을 취득하거나 유상감자했다 그러면은 분모에서 빠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 원칙이 그 이렇게 공정가치에 의한 유상증자나 아니면 자기 주식 취득이나 이거 다 시중에서 이렇게 돈 주고 사거나 또는 이렇게 팔거나 주식을 발행해서 팔거나 이제 그런 경우죠. 그래서 경제적 자원의 유입과 유입 또는 유출이 있으면은 이걸 시간 가중해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957페이지) 보면은 케이스 1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21장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이론적인 내용이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고요. 객관식 시험이든 주관식 시험이든 다 분모값 구해라, 분자값 구해라, 또는 EPS 구해라, 기본 EPS 또는 희석 EPS. 그래서 계산하는 게 나오기 때문에요. 책보다는 이렇게 슬라이드 위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자, 957페이지 케이스 1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요. 어떤 회사의 X5년 중 보통주 변동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보통주가 액면 100원인데 1월 1일 현재 주식수가 10,000주다 이렇게 돼 있고 4월 1일 날 3,000주 유상증자를 했다. 그 다음에 그럼 이게 몇 주가 돼요? 10,000주에서 13,000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3,000주에서 자기 주식을 1,000주 취득했어요. 그럼 12,000주 되는 거죠. 그래서 10,000주였다가 13,000주 됐다가 12,000주 됐다가 이렇게 꾸불렁꾸불렁해요. 그래서 분모값이 이렇게 평평하지 않기 때문에 다림질해서 평평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분모값을 결정해야 되는데요. 그 958페이지에 있는 설명인데요. 이 분모값을 계산하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 하나는 이렇게 수평 기준으로 계산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자, 여기가 1월 1일이고 여기가 12월 31일이 돼요. 그래서 1년 중에 처음에 10,000주 있었죠. 그래서 10,000주는 이렇게 끝까지 똑같은 주식수가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4월 1일 날 3,000주 공정가치에 의해서 유상증자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3,000주 늘어나가지고 이렇게 쭉 존재하는 거죠. 그러다가 10월 1일 날 1,000주 자기 주식을 취득했어요. 그럼 여기 요만큼 요 3,000주에서 1,000주가 줄어드는 건데 이걸 뭐 이렇게 점선으로 표현해 봤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000주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걸 시간 가중하면은 최초에 있었던 10,000주는 최초부터 기말까지 그냥 같은 값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3,000주는 4월 1일 날 발행됐죠. 그러면 이게 1년 시간 가중을 해주면은 곱하기 12분의 9 이렇게 해야지 1년씩 평평한 값이 되겠죠. 그리고 자기 주식을 취득한 게 있는데 1,000주 취득했어요. 요거 마이너스 값인데 1년치 평평하게 하려면은 마이너스 1,000 곱하기 10월 1일이니까 10, 11, 12, 3개월 12분의 3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 세 개를 이렇게 계산해서 더해주면은 이제 여기 12,000주다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평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다른 방법은 이거를 똑같은 값을 구하는데 수직 기준으로 이렇게 계산하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수직 기준으로 계산하면은 어떻게 돼요? 요게 이제 4월 1일이고 요게 10월 1일이거든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계산을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게 만주가 3개월 지속된 거죠. 곱하기 12분의 3. 그 다음에 여기 13,000주가 4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여기 10월 1일이라고 하지만 여기 이제 월 단위로 계산하면 9월 말까지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4, 5, 6, 7, 8, 9 해서 13,000주가 6개월 곱하기 12분의 6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10월 1일날 1000주 줄어서 12,000주가 됐어요. 12,000주는 10, 11, 12 3개월 동안이죠. 그래서 12,000주 곱하기 12분의 3 그래서 요걸 다 더해가지고 똑같은 값 12,000주 이렇게 구하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분모값을 구하는 방법이 수평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수직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책은 어떻게 해놨느냐? 이 책은 수직 기준으로 계산을 해놓고 밑에 조그만 글씨로 수평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렇게 계산한다. 조그만 글씨로 써놨어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 이제 수직 기준으로 계산하는 게 조금 더 낫겠다 이런 생각으로 요거를 우선되는 방법으로 이렇게 써놓은 거고요. 근데 혹시 이제 다른 책 또는 강사분들 가운데 일부 분들은 이렇게 수평 기준으로 가르치시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학습에 익숙한 경우는 그 밑에 조그맣게 쓴 글씨를 참조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케이스 1을 풀고 있거든요. 그래서 케이스 1을 풀고 있는데요. 자, 기본 EPS를 계산하는데 분모값을 수평 기준으로 요게 이제 3개월이에요. 요게 3개월이에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6개월이고 그 다음 또 요게 3개월이에요. 그래서 분모값을 이제 계산하면 처음에 만주 곱하기 3개월 제일 끝에 가가지고 이거 곱하기 12분의 1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3,000주가 됐죠. 만주에 3,000주, 13,000주가 됐죠. 13,000주가 6개월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12,000주가 됐죠. 자기주식 취득해가지고 12,000주가 3개월이에요. 그래서 분모값을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고요. 분자값은 당기순이익에 우선주 배당이 있으면 그걸 차감한 숫자라는 거죠.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100만원이다. 2005년 당기순이익이 100만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선주는 X5년 중 만주였는데 X5년에 대한 주주총회 이게 다음해 초에 열렸는데 주당 5원씩 배당을 결정했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우선주 배당을 차감하는데요. 여기 우선주 배당으로 차감될 금액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2005년과 관련한 배당 지급이 차감돼요. 2005년과 관련한. 그래서 2005년에 대한 뭐 중간 배당을 지급했다. 그것도 여기 차감될 금액이고요. 그 다음에 2005년에 결산 기간이 끝나고 다음 해 초에 주총에서 2005년에 대한 배당을 결정했다. 그래서 그게 2006년에 배당 결정이 일어나지만은 그게 2005년에 대한 배당이기 때문에 2006년 초에 열린 주주총회에서의 배당 결정액도 차감하는 숫자가 되겠어요. 여기서는 지금 우선주 만주에 액면 100원이니까 우선주 액면 금액 합계가 100만원이고요. 근데 여기 이제 주당 5원씩 배당했다. 그러니까 이 액면을 생각할 필요 없고 만주에 대해서 5원씩 5만원 이렇게 차감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보통주 기본 EPS가 되겠다. 얼마라고 산정 되겠죠. 네,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어요. 네, 그래서
간단한 경우를 한번 봤고요. 자, 959페이지 보시면은요. 959페이지 보시면은 거기 무상증자, 주식배당, 주식분할, 주식평합 이런 경우에 분모값을 어떻게 가져가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무상증자, 주식배당, 주식분할, 주식평합 이런 것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인가요? 이 책에서는 이제 이거를 무상증자 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책 곳곳에 보면 무상증자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하면은 자원 유입이 없다는 거예요. 자원 유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 유입이 없는 보통 주식수 변화는 어떻게 반영해야 되는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어요. 책에 이런 예가 있어요. 자, X1년에 당기순이익이 이게 지금 1억 원 이야기하는 거죠. 1억 원이었어요. X1년에 당기순이익이 1억 원이었고요. X1년에 유통 주식수가 몇 주였는가? 100만 주였어요. 그리고 뭐 우선주도 없었다. 그리고 이 주식수에 보통주 주식수에 변동도 없었다 라고 하면은 X1년에 EPS를 얼마라고 기본 EPS를 얼마라고 공표했을까요? 그래서 기본 EPS는 당기순이익 $100만원 100에서 밀리언 빼기 우선주 배당금인데 우선주 배당금은 빵이고요. 그래서 분자 값은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유통 주식수가 X1년 내내 100만 주였다라고 하면은 EPS가 얼마로 보고될 건가요? X1년 EPS는 100원이라고 보고되겠죠. X1년 EPS는 100원이다 이렇게 보고가 되겠죠.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X2년이 돼가지고 X2년 초에 100% 무상증자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100% 무상증자 하면은 기존에 한 주 갖고 있던 사람이 100% 무상증자로 인해서 또 한 주를 받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죠. 그래서 주식수가 200만 주가 됐어요. 200만 주. 그리고 X2년에 당기순이익도 1억 원이에요. 이 경우에 EPS를 계산하면 얼마가 되나요? 당기순이익 100만원 똑같은데 주식수가 X2년에는 요게 100만 주가 아니라 이제 200만 주가 돼가지고 이게 100원이 아니라 여기 EPS는 50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 EPS는 50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되면은 당기순이익은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무상증자로 인해서 EPS가 절반이 되는 결과가 되죠. 뭐 위에 그 대기업 회장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기간별 EPS를 딱 비교해보고 X1년에 EPS 100원이었는데 여기 X2년에 와서 EPS가 50원 됐네? 이 사장이 아주 못했다. 경영진이 못했으니까 경영진 전부 다 해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생각해보면은 이게 당기순이익은 똑같고 단지 무상증자를 해서 주식수만 늘어나서 이런 결과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단순히 그냥 EPS를 계속 그냥 똑같은 주식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런 오판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지 않고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자원 유입이 없는 그 분모 증가가 있다. 분모 증가가 있다. 주식수 증가가 있다라고 하면은 요 효과를 과거 기간에 다 소급해서 반영해 줘요. 이렇게 되면은 X2년에 와서 EPS가 50원이 됐지만은 X1년
EPS에 대해서도 X2년에 공표하는 비교식 재무제표에서 X1년에 비교되는 그 X1년의 EPS도 200만 주를 기준으로 X1년의 EPS가 50원이다 이렇게 공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액츄얼로는 EPS 계산에서 액츄얼로는 이게 이런 모양이었지만은 이게 뒤에 무상증자가 100%다 라고 하면은 그 100%만큼 무상증자를 이렇게 비교되는 과거 기간에 비교 기간이든 하여튼 과거 기간에 이렇게 소급해가지고 이렇게 올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EPS 계산에서는 얘를 이렇게 그 무상증자를 이렇게 과거 기간에 다 소급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게 되겠어요. 그래서 액츄얼 유통 주식 수는 이렇게 꾸불렁꾸불렁 하더라도 무상증자가 있으면은 이 최근 기간에 EPS하고 같은 눈높이를 맞춰주기 위해서 요 무상증자 효과를 과거 기간에 이렇게 쭉 소급해서 적용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눈높이를 같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959페이지 거기 위에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있어요. 그래서 무상증자 등이 있을 때 어떻게 반영을 하느냐, 무상증자 등이 있을 때 어떻게 반영하느냐. 기초부터 유통되는 주식이다 라고 하면은 기초부터 무상증자 비율을 반영해줘요. 무상증자 비율을 어떻게 반영해야 되나요? 무상증자 비율은 요 상황에서 여기 곱하기 100만 주 곱하기 1 플러스 무상증자 비율, 이게 지금 100% 무상증자였죠. 그럼 1 플러스 1 하면 200% 이렇게 되죠. 그래서 100만 주를 200% 이렇게 올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기초부터 유통되는 주식은 기초 시점부터 무상증자 비율을 이렇게 조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기중 유상 신주는 그 주금 납입일부터 그 비율을 조정해 줘요. 가령 예를 들어서 액츄얼 유통 주식 수가 기초에 100만 주였다. 그냥 단순히 100이라고 할게요. 유통 주식 수가 100주였다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기초에 100주였다. 유상증자로 50주가 추가됐다. 유상증자로 주식을 50주 추가 발행했다. 그럼 주식 수가 총 몇 주가 되나요? 이제 150주가 되는 거죠. 150주가 되는데요. 여기서 무상증자를 했다. 여기 지금 여기까지 해서 얘가 150주가 되는 거죠. 150주를 무상증자에서 15주가 늘어났다. 그럼 이거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10% 무상증자라고 이야기하죠. 10주가 늘어났는데 요거 기준으로 무상증자 전 150주였고 무상증자로 15주 늘어났다고 이야기하면 이거 10% 무상증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10% 무상증자다 이렇게. 그래서 직전 주식 수를 기준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여기 10% 무상증자를 이게 지금 10% 무상증자거든요. 이 10% 무상증자를 이 과거 기간에 이렇게 쭉 소급을 한다는 거죠. 소급을 할 때 요 100만 주에 대해서는 기초부터 있던 100만 주에 대해서는 10% 추가해서 여기 10% 추가하면은 10주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10주만큼 기초부터 있던 100만 주에 대해서는 10% 이렇게 10주 이렇게 올라가는 걸로 10주 이렇게 올라가는 걸로 잘 안 보이죠? 이게 100만 주 밑에 쓸게요. 100만 주에 10% 이렇게 해서 얘가 요만큼 이렇게 100주일 때는 요만큼인데 10% 무상증자를 반영해주면 이렇게 10% 늘어나서 110주 100주에서 110주 이렇게 반영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중간에 이제 유상증자가 50주 있었죠. 그러면 여기 50주에 대해서도
50주에 대해서도 무상정자 비율을 반영해야 되는데 여기 50주 유상정자된 이 주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이 비율을 또 반영해 준다는 거예요. 그럼 요 50주는 여기 요 10% 늘어난 거니까 얘도 10% 이렇게 늘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50주가 5주 이렇게 늘어나게 되겠죠. 위쪽으로 늘어날 텐데 위쪽으로 늘어날 텐데 보기가 안 좋아서 아래쪽에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는 110만 주가 되고 얘는 110만 주가 되고 여기 100주는 110주가 되고 50주는 55주가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 합치면 165만 주 이렇게 되죠. 165만 주. 요 165만 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기초부터 있던 거는 기초부터 무상정자 비율을 반영해 준다. 단기 중에 유상정자한 거는 거기 유상정자분에 대해서는 그 유상정자 일자 그 납입일 기준으로 무상정자 비율을 조정해 준다. 그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자, 케이스 2를 볼까요? 케이스 2를 보면은요. 다음은 C기업의 X5년, X6년 중 보통주 변동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X5년에 1월 1일 현재 주식수가 총 5,000주다. X6년에 1월 1일 날 주식 분할을 1대2로 했다. 그럼 5,000주가 몇 주가 됐나요? 주식 분할 1대2로 하면은 주식수가 10,000주가 되겠죠. 10,000주. 주식 분할로 5,000주 발행해가지고 총 10,000주가 되는 거죠. 7월 1일 날 유상정자 2,000주를 했다. 10월 1일 날 무상정자 2,400주를 했다. X5년, X6년 단기순이익이 각각 100만원 및 120만원이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그리고 요구사항은 보면은 X6년에 재무제표를 비교식으로 공표할 경우 정기 및 단기의 보통주 기본 EPS를 계산하시오. 여기 이제 제가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X5년에 5,000주였다. 보통주가 5,000주였다. 단기순이익이 100만원이었다. X5년에 얼마라고 발표했을까요? EPS가? X5년 재무제표를 발표할 때 EPS는 이 두 개를 나누어 가지고 200원 이렇게 발표했겠죠. 200원. 그렇게 발표했을 거예요. 그래서 X5년에는 그렇게 발표를 했고 X5년에 200원라고 발표한 숫자가 고정된 숫자냐라고 하면은 그게 아니라 X6년에 와가지고 발표할 때는 그 숫자가 달라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X6년에는 비교식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X6년 EPS도 공표를 하고 그 다음에 X5년 EPS도 공표를 하죠. 그래서 비교되는 X5년 EPS가 작년에 발표된 숫자에도 불구하고 이 뒤에 뭐 무상정자 비슷한 그런 게 있으면은 다 소급해서 옛날 것도 다 소급해서 수정한 숫자를 X6년에 X5년 EPS라고 새로 발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이제 5,000주 있고요. 5,000주.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주식 분할을 1대2로 했어요. 그래서 5,000주가 추가됐어요. 그리고 이제 유상정자 또 2,000주 했고요. 그 후에 무상정자 2,400주였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누적한 주식수를 보면은 X5년에 5,000주다. 그 다음에 여기 그 6년 1월 1일에 주식 분할 1대2를 통해서 주식수가 100% 늘어났다. 이게 이제 누적해서 10,000주가 된 거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추가로 이제 2000주 유상증자에서 12000주가 됐다. 무상증자에서 14400주가 됐다. 예, 그런 거죠. 근데 이 중에 앞서 이야기한 무상증자 등이라고 표현한 거기에 해당하는 게 있어요. 여기 주식 분할이나 무상증자나 앞에서 이야기한 그 자원 유입이 없는 거는 그 앞부분에 다 소급해서 적용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했죠. 그래서 여기 이제 계산을 할 때 EPS 계산을 할 때 분모값에 그러한 점을 고려해 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이제 여기 5,000주에서 10,000주로 된 게 이게 이제 100% 일종의 이제 무상증자 효과가 있는 거죠. 100% 무상증자. 그래서 무상증자 효과가 있으면 그거는 1 플러스 무상증자의 비율로 곱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게 100%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1 플러스 100% 여기 2를 곱해서 이렇게 온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2를 곱해서 곱하기 2 해서 이렇게 온 거다. 무상 효과가 이런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에 올 때도 지금 보면은 뒤에 2400주 늘어난 게 몇 퍼센트 무상증자인가요? 직전에 12000주 있는데 여기까지가 12000주인데 2400주 무상증자 있다 이러면 20% 무상증자다. 이거는 곱하기 1.2 무상증자에 해당한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무상증자에 해당하는 여기 곱하기 2나 곱하기 1.2는 다 그 앞쪽에 다 소급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X5년 EPS 계산하는데 자, 분자값은 얼마 되나요? 은임이 X5년에 100만원이었다. 그래서 이 값이 100만원 이렇게 들어올 거고요. 그 다음에 우선주 배당금이 있는데 우선주 언급이 없으니까 이게 빵이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X5년 분모값은 당초 5,000주였는데 그 후에 이제 무상증자 여기 곱하기 2 해준 게 있기 때문에 소급해서 곱하기 2 해주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1.2 한 게 있기 때문에 소급해서 곱하기 1.2를 해줘야 되겠다는 거죠. 소급해서 곱하기 1.2. 그래서 여기는 5,000주에 대해서 무상증자 비슷한 게 이렇게 두 가지 곱해진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떤 숫자를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X6년의 비교식 재무제표에 소개되는 X5년 EPS는 새로 계산한 이 금액으로 보여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X6년 EPS를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earning이 120만원이에요. 그래서 120만원 빼기 우선주 배당금. 우선주 언급이 없으니까 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모값을 봐야 되는데요. 분모값은 지금 여기 와가지고 얘가 이제 만주에서 시작하죠. 만주에서 시작하고, 그 다음에 비율 조정하는 게 뭐가 있어요? 요 뒤에 가면은 여기 1.2 해주는 게 있죠. 그래서 얘는 곱하기 1.2 이렇게 해줘야 되고요. 이게 몇 개월이에요? 이게 지금 요 높이가 몇 개월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 6개월 지속됐네요. 그러니까 곱하기 다시 6개월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여기 12000주가 됐는데 12000주는 여기 곱하기 1.2를 받게 되겠죠. 그럼 이게 이제 요 높이나 요 높이 다 같은 거죠. 그래서 나머지 6개월도 14400주다. 혹시 이해 안 가실 분을 위해서 제가 수식으로 쓰면은요, 방금 한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잘 이해 안 가실 분을 위해서 수식으로 쓰면은, 자, 만주예요. 이게 뒤에 1.2가 있으니까 1.2를 소급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요거 12000주죠. 12000주인데 이게 12000주가 이게 7, 8, 9, 3개월이죠.
근데 뒤에 무상정자가 20% 있죠. 그래서 곱하기 1.2 얘도 해주고요. 더하기 이제 14,400주가 된 거죠. 14,400주 곱하기 3개월 이렇게 되겠죠. 근데 아까 제가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요거 자체가 뒤에 무상정자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곱하기 1.2 하면 요 높이가 요 높이랑 똑같은 높이가 되는 거니까 지금 아예 여기서부터 14,400주가 6개월이다 이렇게 요 부분이 그런 이야기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은 X 6년 EPS를 계산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고요.